7월 1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카이를 넘어 박근혜 정권 차원의 방산비리 비호 의혹 수사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방산비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 카이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다수 직원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 전용 프로그램이 깔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여러 차례 덮어쓰는 방식으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한 뒤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카이에서 삭제 전용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에 나가게 됐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이 측은 그러나 파일 삭제 프로그램 설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삭제 프로그램 설치는 방위산업 보안 업무 훈령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09년부터 사용해왔고 최근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성룡 카이 사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로 촉발된 특정 항공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개 업체 비리를 넘어 박근혜 정권 차원의 방산비리 비호 문제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구인장 집행에 불응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의 대면을 피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박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 부회장을 피하는지 배경과 속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구치소 수감자들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특검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을 피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넘어져 다쳤다며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을 찧어 통증이 심하다며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아 역시 법정 대면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대면 무산. 박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기피하는지 그 배경과 의도, 박 전 대통령의 속마음과 심리 상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 거부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불출석. 최진영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특검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이렇게 나 못 나가겠다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아주 드문 경우인가요?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뭐 50이라든가 이럴 때 네. 이른바 양심수 내지는 어떤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인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에 와서
출석은 하되 대신에 본인이 수사나 재판 여러 가지 헌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완전히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인이 무죄를 항변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나와서 떳떳하게 그 본인의 생각과 어떤 네. 경험을 말씀함으로써 네. 오히려 그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와 같은 것을 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또 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네.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뭐 무산되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 게 어쨌든 이번이 두 번째인데 특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이렇게 재판정으로 불러서 뭘 물어보고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뭐 특검의 이런 배경이나 의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네. 지난번에 그 이번 재판이 네. 세 개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그랬었죠. 했었는데 네. 그 세 개의 재판의 활용 점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같은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하고 함께 그 어떻게 보면은 독대하는 네. 그런 모습이 활용 점정 중에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공소 사실의 직접 당사자로서 가장 그 어떤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명운을 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포함하면은 세 번째 불출석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정에 안 나오는 것, 이재용 부회장과 대면을 이렇게 극구 피하는 것, 이거는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증인이긴 합니다만 본인으로선 헌법상의 권리로서 내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 부재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권리의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이번 케이스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법정에서 자꾸 나가는 것을 좀 꺼려 보이게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재판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부나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그 특검이고 정치적인 사법부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마치 양심수로서 어떤 네. 어떤 사법부나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네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조인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일국의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헌법에 기해서 뽑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그와 같은 취지에서라도 사실은 그 법정에서 출석을 해서 일단 출석을 한 다음에 본인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계속 아마 뭐 끝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에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없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렇다고 한다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각적인 간접 증거를 통해서 네. 유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네. 다만 그 반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의 어떤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직접 증거는 없고 도대체 증거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말 서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많은 이 법조인들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또 중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재판이나 불출석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은 양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잘 되면은 완전히 대박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유죄로 뭐 이재용 부회장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오히려 형의 가중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외줄타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지금 증인 불출석이 하늘과 땅 차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첫 여성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법원 행정처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법원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신임 법원 행정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일선 법원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정책총괄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사법부 사상 4번째이자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좀 식상하지만 아무리 얘기하고 지적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얘기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경고문 앞에 보란듯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낮과 밤이 다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낯을 석대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난 13일 저녁, 최근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입니다. 뜨고 있는 명소답게 화려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간판들과 가게들, 오가는 사람들도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내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서울 도심의 명소 이태원. 그러나 한 발짝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쓰레기입니다. 운치 있는 4층 벽돌로 된 커피숍이 자리 잡고 있는 골목길. 인근 가게에서 내다버린 쓰레기가 도로 한 귀퉁이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폐 스티로폼 박스에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 종이 박스,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커다란 기름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쓰레기 더미의 길이만 좋기 몇 미터에 달합니다. 대부분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 버렸거나 아예 쓰레기채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모두 불법 무단투기입니다. 심지어 이 쓰레기 더미 안에는 이렇게 선풍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큰 길가 인도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옆에 버젓이,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 휴지, 게다가 깨지기 쉬워 따로 배출해야 하는 형광등까지 한데 뒤섞여 내다버린 양심 불량이 있는가 하면 관광 안내 전광판 앞까지 쓰레기를 내다버려 외국인이 쓰레기 앞에서 안내 전광판을 들여다봐야 하는 민망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Really, on the floor, sometimes it is not very clean, just dirty and disgusting. People they have already drunk, they have partying all the night, so. 심지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과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는 안내문 앞에도 경고문이 무색하게 보란듯이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쌓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관 바로 옆입니다. 많이 쌓여. 이 주말에는 저기까지 쌓인다고. 근데 엄청 쌓이고 냄새도 나고 아주 그냥 이거는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구에 좀 부탁드릴게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이에 따른 민원으로 몸살을 앓던 용산구청은 지난 2015년 환경미화원과는 별도로 청결 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 위주로 경리단길을 포함한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 역부족입니다. 청결기동대 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무색하게 다 마신 커피, 플라스틱 용기 등을 가지런히들 투기해놓고 갔습니다. 길바닥엔 마치 거기가 원래 꽁초를 버리는 장소라도 되는 것 마냥 자연스럽게 담배 꽁초들을 버려놓았고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도 아니라 일일이 신원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배꽁초 같은 거 많이 버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고 우리나라 시민의식 같은 게 좀 더 성장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의 밤이 지나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지천에 널린 쓰레기들은 고스란히 환경미화원들 몫이 됩니다. 아침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개판 오근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엉망진창이죠. 양도 양이지만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일일이 다시 다 분리 작업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같은 데 찔린다든가 아니면 유리 조각이 그냥 찔린다든가 뭐 그런 경우 경비하다고 봐야 되는데 기타 등등 하여간 산재에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난해 서울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적발된 경우는 10만 9천 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적발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아 실제 정확한 무단 투기 건수는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권을 넘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화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 및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합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엽니다. 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가 오늘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촉구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법원 노조는 집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업 등 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비자 만기로 출국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외국인 숙련 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한 뒤 비자를 발급해 우수 인력이 계속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